AI 캡스톤 디자인 발표를 맡게 된 19학번 이진형입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하게 된 오픈소스 분석 논문은 지난번 논문 분석에 이어서 이제 뉴로심,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다루고 있는 AI 시뮬레이터인 뉴로심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논문을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지난번과 달리 지금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뉴로심인 DNN 플러스 뉴로심에 대해서 다룬 그런 논문에 대해서 오픈소스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컨텐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고요. 인트로덕션, 그 다음에 간단한 DNN 뉴로심에 대한 프레임워크 구조, 그 다음에 심 아키텍처에 대한 설명, 그리고 다양한 시냅스 소자 기반의 심 가속기에서의 온칩 학습 결과, 그리고 제가 코드를 재현한 그런 내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CNN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NN은 음성 인식 그리고 이미지 분류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가장 되게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그런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고, 이런 CNN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량의 고차원 컨버전 계층과 수백 메가바이트에 달하는 파라미터를 포함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CNN 학습을 할 때 이제 기존 우리 CPU나 GPU 같은 그런 폰노이만 구조에서는 이제 막대한 데이터 전송을 이제 칩 바깥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 전송에서 이제 병목 현상으로 이제 작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메모리와 메모리 내부에서 이제 연산을 하는 구조인 컴퓨트 인 메모리, CIM 구조가 이제 머신러닝 하드웨어 가속기 설계의 패러다임으로 지금 급부상 중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CIM에 대해서는 지난번 논문에서도 간단하게 언급을 했었는데요. 이 왼쪽이 이제 기존의 폰 노이만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오른쪽이 이제 심 메모리 내부 연산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옵칩 메모리라 해서 뭐 디램 같은 이제 메모리에 이제 데이터를 전송하고 받는 그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게 되겠죠. 딜레이가 걸리게 되기 때문에 이제 AI 현상 같이 많은 계산량이 필요한 그런 학습에서는 굉장히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심 자체는 이제 메모리 셀 자체에서 연산을 수행하기 때문에 AI 분야와 같은 많은 계산량을 처리하는데 굉장히 수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DNN 유로심 프레임워크는 한마디로 정리를 하게 된다면 이제 CIM, 컴퓨터 인 메모리 기반 가속기를 설계하고 또 성능을 시뮬레이션 하기 위한 AI 시뮬레이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DNN 유로심 프레임워크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이제 보이는데요.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DNN 유로심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드 자체가 이제 파이썬 래퍼가 이제 유로심 코어를 감싸게 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왼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 유로심 코어가 있고 이거를 이제 파이썬 래퍼가 이제 감싼 그런 형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썬을 통해서 이제 소프트웨어가 이제 AI 학습을 하고 또 추론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이 뉴로심은 뭐냐? 이 뉴로심은 직접적으로 이제 소프트웨어 학습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하드웨어에 대한 그 성능에 대한 시뮬레이터라고 보시게 되겠습니다. 결국에 이제 저희가 이 DNN 뉴로심을 사용하는 이유는 이제 지금 현재 연구 상황에서 뭐 이제 그 씬 구조를 적용한 어떤 칩 단위로 이제 그러니까 칩 단위로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DNN 뉴로심 프레임워크 AI 시뮬레이터를 사용을 하는 것이고, 이 파이썬 래퍼에서 결국에 이제 학습을 하게 되면은 뭐 웨이트라든지 이런 값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값들을 이제 뉴로심 코어로 전송을 해줘가지고 이 뉴로심 코어 내부에서
그 하드웨어,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제작을 못하지만 이제 소자 특성을 반영해서 이거를 칩으로 만들었을 때 어느 정도의 성능이 나오냐를 보고 싶을 때 이 뉴로심 코어에서 그러한 이제 하드웨어 성능을 계산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를 한번 지금 보시게 될 텐데요. 일단 이 DNN 뉴로심 프레임워크에서는 기본적으로 C-10용 이제 VGG8 모델을 사용하게 되고요. 이제 B번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비이상적 특성을 반영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비이상적 특성은 사실 지난번에 논문 리뷰에서도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게 소자는 결국에 물리적, 그러니까 하드웨어잖아요. 그래서 물리적 특성이 이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이제 소프트웨어상에서 진짜 AI 학습을 할 때 웨이트가 막 선형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기 마련인데 이제 실제 하드웨어에서는 그렇게 이상적으로 이제 웨이트가 증가나 감소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선형성 그리고 비대칭성, 그러니까 이제 LTP와 LTD 간의 이제 비대칭성, 그리고 저희가 막 이렇게 소자들을 만들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제 디바이스들이 나오는데 이 소자 간에 이제 다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소자 간의 변동성을 이제 디바이스 투 디바이스 변동성이라고 하고, 이제 사이클, 그러니까 이제 사이클이 뭐냐면 결국에 이제 저희가 그 업데이트를 할 때 펄스를 가해주게 되는데요. 여기에 이 회로에 펄스를 가해주게 되는데 그 펄스를 입력할 때마다, 즉 그 사이클마다 또 이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변동성이 이제 이 파이썬 래퍼에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0원을 보시게 되면요. 좀 복잡을 한데 여기 ADC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인 어레이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이 시냅틱 어레이에서 아날로그 신호로 이제 신호가 이제 전달이 되는데 그거를 이제 디지털로 바꿔주는 게 이제 ADC라 해서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라고 합니다. 이런 ADC에서 이제 양자화라는 게 있는데 아무튼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ADC 변환을 통해서 이제 손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손실을 이 모델에선 잘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D번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플로플랜이라고 해서 플로플랜이라고 해가지고 자동으로 이제 설계를 해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뭐냐면 이제 시뮬레이터가 이제 미리 정의가 된 이제 네트워크 토폴로지를 이제 입력으로 받아서 자동으로 이제 칩 플로우 플랜을 이제 설계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DNN 모델 구조를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실제 하드웨어 칩 위에 연산과 메모리 블록을 어떻게 배치할지, 그러니까 어떻게 배치를 하면 좋을지 이 녀석 자체가 이제 뉴로심 코어 자체가 그거를 자동으로 결정을 하는, 그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칩 플로우 플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뉴로심 코어가 그 역할을 수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파이썬 래퍼에서는 그냥 모델 구조만 이제 넘겨준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네트워크 스트럭처만 이제 넘겨준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넘겨받은 거를 통해서 이제 그 하드웨어 칩을 어떻게 이제 배치를 할지, 연산과 메모리 블록을 어떻게 배치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이제 뉴로심 코어라는 부분에서 한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을 보시게 되면은 파이썬 래퍼 내에서 이제 웨이트 그리고 액티베이션 값을 저장해서 이제 순전파 평가에 사용을 하게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말인즉슨 그냥 간단하게 이 파이썬 래퍼에서 웨이트랑 뉴럴 액티베이션을 전달을 받아서 이제 뉴로심에서 이제 이제 피드 포워드 평가에 이제 사용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고 이제 뉴로심을 좀 더 보자면은 이제 F번 보시면 이제 자동 플로우 플랜으로 뉴로심 코어에서 이제 칩의 다양한 위치로 이제 할당을 해주게 되는데요. 그럼 웨이트나 뭐 액티베이션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각 칩에 이제 가상적으로 이제 다양한 위치로 이제 할당을 해주게 되고요. G번을 보시면 이 심은 결국에 그러니까 이게 칩이 제일 큰 단위예요. 이 칩, 그리고 타일,
그리고 PE, Processing Element, 그리고 각 PE에는 이 시냅틱 어레이가 존재합니다. 이런 상향식 계층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시냅틱 어레이가 가장 베이스가 되는 작은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고, 얘가 이제 시냅틱 어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구조가 계층적으로 모여서 하나의 칩을 구성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칩을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저희는 이 DMN 뉴로신 프레임워크라는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이제 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볼 거는 DNN 이제 뉴로심에서 이 프레임워크의 출력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면, 이 파이썬 래퍼에서는 하드웨어 제약 하에서, 이게 중요하죠. 하드웨어 제약 하에서의 학습과 추론의 정확도를 이제 도출을 하게 되고, 이 뉴로심 코어 같은 경우에는 칩 면적, 레이턴시, 그리고 에너지, 누설 전력, 에너지 효율 및 처리량 등의 이런 하드웨어 매트릭을 이제 출력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이어서 C 아키텍처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약간 원리를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결국에는 웨이트 그레디언트 계산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C 아키텍처에서 추가적인 주변 회로들이 필요합니다. 시냅틱 어레이 말고 그런 데이터들을 변환을 하고 전송을 하는 그런 주변 회로들이 필요하게 되죠. 그리고 학습 과정에서 네 가지 핵심 단계를 보면은 feed forward, 그리고 error computation, 그 다음이 gradient computation, 그 다음에 weight update, 이렇게 네 가지로 이제 학습 과정이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는 잘 알려져 있어서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인데 이제 그거를 설명하기 전에 이제 심 아키텍처,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DNN 뉴로심에서 가상으로 설계하는 그런 칩의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저희가 설명을 했을 때 칩이 있고 그 아래로 타일, 그 다음에 프로세싱 엘리먼트, 그 다음에 시냅틱 어레이, 이렇게 순서대로 시냅틱 어레이, 컴퓨테이션 유닛이죠. 그렇게 네 가지로 이제 계층적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저는 설명을 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설명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가장 작은 구조죠. 어떻게 보면 이 왼쪽 그림을 한번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구조, 얘가 칩, 얘가 칩, 얘가 타일, 이 PE 내부 구조가 이 아래 거 조그만 거예요. 그래서 이 여기 보이는 트램포 시냅틱 어레이가 가장 작은 구조고요. 이게 이제 역전파를 온칩에서 지원하기 위한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RAM 디바이스도 그렇고 이제 ENVM 구조 소자도 그렇고 둘 다 모두 이제 어레이가 구현이 가능한 그런 트랜스포스 이제 시냅틱 어레이를 제안을 해서 이 모델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 칩 단위를 한번 보시게 되면 웨이트 그레디언트라고 해서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 가중치 기울기를 연산하는 유닛이에요. 그래서 이 파란색 이놈이 이제 이 유닛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얘 같은 경우에는 계산을 할 때 SRAM 심 어레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SRAM 심 어레이를 사용하는 이유는 여기 나와 있는데, 레이턴시와 에너지 소모 관점에서 SRAM이 더 빠르기 때문에 이 SRAM을 여기서 이제 계산하는 데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거를 한번 읽어보자면은 이제 칩 레벨에서의 신가속기의 핵심 요소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일, 요거, 그리고 글로벌 버퍼, 그리고 풀링층, 이제 연산, 누산하는 층, 그리고 활성화 연산을 담당하는 층,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계층, 칩, 타일, PE 그리고 그 아래마다 이제 버퍼와 인터커넥트, 그리고 계산 유닛 같은 주변 회로가 포함이 되는 거를 여기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C 아키텍처의 학습 전략을 아까 전에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feed forward, 그리고 error computation, 이게 backpropagation이죠. 그 다음에 이제 weight gradient를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계산된 그레디언트를 웨이트를 업데이트한다. 이런 네 가지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미니 배치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배치 사이즈를 B라고 하겠습니다. 이 중간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생성이 돼요. 그래서 순전판 시에 모든 층의 B의 액티베이션을 저장을 해서 이후에 역전파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역전파 시에는 또 이제 B의 이제 배치 사이즈만큼의 오차를 또 저장을 하게 되고, 한 배치의 B의 가중치 기울기를 저장하고 누적을 해서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즉, 배치 크기가 B일 때 모든 층에 대해서 B의 액티베이션, 에러, 그레디언트들을 저장을 해야 돼요. 이래서 근데 이렇게 되면은 온칩 버퍼에 담기가 어려워서 오프칩 DRAM을 여기서는 어쩔 수가 없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오프칩 DRAM을 사용하게 됩니다. 너무 이제 저장해야 될 저장량이 많아서. 네, 거기까지가 이제 좀 개괄이고, 좀 하나씩 보겠습니다. 순전파 1번입니다. 1번 그림을 보시게 되면 B장의 이미지를 오프칩 메모리에서 온칩, 네, 이게 오프칩이에요. 오프칩 D램이 이거고, 이게 CIM 구조, 온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프칩에서 온칩으로 글로벌 버퍼를 이제 불러온다. 불러와서 계산을 하고, 각 층의 액티베이션을 저장하고, 다시 오프칩 메모리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차 계산 부분을 보게 되면 B장의 오차 데이터를 다시 오프칩 D램에서 온칩으로 불러와 계산을 하게 되고, 계산된 오차도 마찬가지로 오프칩 메모리로 다시 전송이 됩니다. 가중치 기울기 계산을 보시면 이 3번인데요. 이제 B장의 오차와 액티베이션을 오프칩에서 온칩으로 에러와 액티베이션을 둘 다 불러오는 걸 볼 수가 있고, 각 층의 최대 크기에 맞춰서 CIM 어레이에 매핑해서 순차적으로 이제 처리를 하게 되고, 결과 기울기도 다 다시 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중치 업데이트 파트를 보게 되면은 이제 누적된 기울기를 사용해서 델타 웨이트를 계산을 하게 되고, 각 층의 여러 파트로 나눠서 기울기를 이제 이미지 단위로 불러와서 누적을 시키게 됩니다. 한 CIM 어레이씩 업데이트를 하고 층 내 파트 단위로 진행을 하게 되고, 층 전체로 이제 진행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좀 업데이트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비이상적 소자 특성의 영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비이상적 소자 특성은 이제 CIM 가속기에서 어큐러시와 이제 퍼포먼스의 가장 큰 하드웨어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습의 정확도와 추론에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시냅틱 어레이에서 사용되는 그 소자의 이제 온칩 저항이고, 온 상태에서의 저항이 중요하고, 그리고 ABC, 아날로그 투 디지털 컨버터의 정밀도가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런 하드웨어 소자를 활용한 이제 시뮬레이터의 경우에는 소자의 비이상적 특성도 고려를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바이스 레벨 넌 아이디얼리티라 해서 방금 그냥 영어로 한 건데, 비이상적 소자 특성이 존재를 하게 되고, 이것들을 왼쪽과 같은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해서 이제 이 프레임워크에서는 계산을 하게 됩니다. 선형적이지 않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 거고요. LTP는 가중치를 늘리는 방향의 업데이트, LTD는 가중치를 줄이는 방향의 업데이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가중치 업데이트 시에도 이제 모멘텀을 최적화를 시켜서 정확도 저하를 완화를 하는 방식을 이제 고안을 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에서.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 연구에서는 VGG8 쓰고, 모멘텀 계수를 베타, 이게 모멘텀 계수인데 이걸 0.9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0에서 1까지 값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그 디바이스 레벨은 넌 아이디얼리티를 존재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겠고, 모멘텀 적용을 통해서 이제 아랫게 이제 모멘텀이 없는 거, 위에 게 모멘텀이 있는 건데, 딱 보시게 되면은 정확도가 어큐러시가 향상이 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옆에 NL이 뭐냐면, 이 NL은 그 넌 리니얼리티, 그 비이상성인데요. 그러니까 얼마 정도나 이제 비이상적이냐, 소자 특성이.
그거에 대한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고, 당연히 비이상적 특성이 안 좋을수록, 그러니까 낮을수록 소자 어큐러시도 증가를 한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디바이스 투 디바이스 베리에이션을 이제 곧 바꿔가면서 이제 한 건데요. 이제 디바이스 투 디바이스 베리에이션은 이제 소자 간 그런 소자를 만들었을 때 소자 간 특성이 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이상성이고, 표준표차 0에서 1.5로 이제 해서 이렇게 한번 돌려본 겁니다. 그 차이가 1.5일수록, 그러니까 표준표차가 클수록 당연히 차이가 커서 비이상성이 큰 거겠죠. 이렇게 보시면은, 근데 여기 얘는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 어큐러시 차이가 크게 많이 안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멘텀을 적용했을 때, 그러니까 이거 다 모멘텀을 적용을 해서 이제 돌린 거거든요. 그래서 모멘텀을 적용했을 때는 이게 D2D 버리에이션은 큰 차이가 없다. 크게 막 반영을 하진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반면에 사이클 투 사이클은 또 달라요. 이제 펄스, 그러니까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그 하드웨어에 인가하는 그 펄스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 사이클 간의 변동이 커질수록 정확도가 급격히 감소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D2D보다는 C2C가 이제 좀 더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에포크별 이제 하드웨어 성능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DNN 유로심은 학습 도중에 각 에포크마다 하드웨어 성능을 추정해서 면적, 레이턴시, 에너지 소비를 계산합니다. 이 중에 값들 중에서 이제 피크라고 표시된 게 있는데요. 이 피크는 이제 시냅스 어레이 내부만의 연산을 의미하고, 오프칩 메모리, 버퍼, 인터커넥트 관련에 대한 연산은 제외한 그런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이제 논문에서 돌린 결과에서는 이제 ADC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뭐 128 시냅스 어레이와 6비트 비선형 양자와 ADC를 사용했다고 되어 있고, 가중치의 한계를 이제 ENVM 셀 같은 경우에는 한계로 표현을 했고, SRAM은 N비트당 N개셀로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이 논문에서 이제 결과로 보여준 예시는 이제 FEFET을 사용한 심 가속기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에포크별 하드웨어 성능을 계산한 어떠한 그 도표라고 보시면 되겠고, 100 에포크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계산을 했을 때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구성 요소가 6비트 플래시 ADC다. 즉 멀티레벨 센스 F가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이렇게 이 그림에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에리아가 이거고 39.01 ADC 이게 제일 큰 면적을 차지하고, 이제 B랑 C를 보시게 되면 이제 온칩 데이터의 이동량이 많아서 이제 버퍼 지연 시간과 디램 에너지가 이제 병목을 이룬다고 좀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68.26 이게 버퍼, 그리고 94.18 이게 디램, 이게 각각 얘가 레이턴시고 얘가 에너지예요. 그래서 레이턴시의 경우에는 버퍼 지연 시간이 제일 크고, 이제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디램에서 먹는 그런 에너지가 제일 크다라고 이제 보면 되겠고, 이제 D랑이는 이제 연산별,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전에 4단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4단계 피드 포워드, 에러, 그리고 웨이트 그라디언트 계산, 그리고 업데이트하는 거, 그렇게 4가지 연산 중에서 레이턴시랑 에너지의 비중이 어느 게 제일 크냐를 이제 본 거고, 가중치 기울기 계산이, 그러니까 이제 웨이트 그라디언트 컴퓨테이션 하는 부분이 제일 이제 오래 걸리고 레이턴시도 많이 먹고 에너지도 많이 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거는 마찬가지로 층별, 그러니까 레이어별의 성능을 분석을 하게 된 것인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자, 각 층에서 이제 피드 포워드와 에러 계산은 액티베이션 사이즈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얘랑 거의 비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레디언트 계산하는 거 있죠? 이 그레디언트 계산하는 건 좀 애매한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잠시만요. 아, 그치. 이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 액티베이션 사이즈와 좀 일치를 하는 경향이 있지만 나머지는 아니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연 시간, 레이턴시 같은 경우에는 그 액티베이션 사이즈와 비례하진 않고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가중치 업데이트, 웨이트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그래프 가중치 크기와 비례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이제 에포크마다 추정된 이제 하드웨어 성능에 대한 지표인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만 핵심만 설명하면, 각 층의 가중치가 이제 전체 시스템을 기여하는 정도는 해당 층의 가중치 크기와 또 활성화 크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좀 중요한 것은 이제 C번 얘랑 F번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피크 레이턴시와 피크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이게 보시게 되면은 어 그러니까 이거 설명 안 드렸는데 이 모델에선 200포 이 에포크 이후로는 그 러닝 레이트를 이제 조금 조정을 해서 이제 수렴을 유도한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 마테틱처에서는 이제 시냅스 가중치가 이제 전도도 값에 비례를 하게 되는데 이제 200 에포크 이전에서는 이제 전체 가중치의 평균 값이 이제 점진적으로 감소를 하게 되면서 전체 전도도도 좀 감소를 하게 된다고 보면 되고 그렇게 됨에 따라서 입력 활동성도 이제 줄어들어서 이제 컬럼 방향의 이제 전류가 작아집니다. 이런 효과들은 각각의 에포크에서 그 신호의 그런 전파의 이제 지연 시간의 증가를 유발을 하게 되고 이 10원에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0 에포크 이전에서는 그 레이턴시가 증가를 하는 경향을 띈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피크 에너지 추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00번째 에포크 이전에는 컬럼 전류, 즉 전류라는 거는 전류가 줄어드는데 이 전류가 줄어든다는 건 전력 소비가 낮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전력 소비가 줄어들긴 하는데 ABC 지연의 시간의 증가가 더 빠르게 진행이 돼요. 이 레이턴시가 이제 증가가 더 빠르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총 사용 에너지는 약간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 에포크 이후에는 이제 입력 활동성이랑 이제 전력 소비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지연 시간은 다소 줄더라도 이제 에너지 자체는 이제 좀 증가를 하는 경향을 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H랑 I만 보면은 이제 웨이트 그레디언트 컴퓨테이션과 그 업데이트 과정에서는 이제 200 에포크 이후에는 이제 학습열 때문에 이제 네트워크가 수렴을 하게 돼서 델타 가중치, 그러니까 가중치 변하는 정도의 평균값이 0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크 에너지가 줄어드는 추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200 이후부터는 수렴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는데 이제 웨이트 그레디언트 계산이랑 업데이트 하는 데는 에너지를 쓰지 않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번 이 DNN 유로심 코드를 한번 재현을 해서 돌린 것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코드 구조는 이렇게 다음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유로심이라는 이제 코어가 유로심 코어가 있고요. 네,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큐인파이가 이제 파이썬 래퍼의 학습을 실행하는 그런 코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이 시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분석에 필요한 그런 이미지들을 담고 있고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로심 코어 파일 안에는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종류의 이제 파일들이 있고요. 이 코드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아까 전에 하드웨어를 말했을 때 칩이나 뭐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구성 요소를 정의하는 그런 파일들도 있고, 예를 들어 뭐 칩 같은 거, 10.cpp 이런 것도 있고, 뭐 애더 트리를 정의한다든지, 아니면 비트 시프터를 정의한다든지, 아니면 버스를 정의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요소의 하드웨어 구성 요소를 정의하는 코드 파일들이 존재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특히 이제 뉴로심 안에 이제 파람.cpp의 코드 중에 일부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이제 사실 뉴로심 안에서 저희 사용자가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코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셀의 유형을 이제 바꿀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여기 보시면은 이 숫자에 따라서 이제 셀 타입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 셀 유형도 변화를 시킬 수가 있고, 또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어, 그 read 볼티지랑 이제 write 볼티지, 뭐 assess 볼티지 이런 그 전압 값들도 이제 다양한 개별 환경에 따라서 파라미터를 설정을 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쪽에 뭐 이런 식으로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뉴로심의 또 다른 중요한 이제 코드 중에 하나가 이제 main.cpp인데요. main.cpp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드웨어 성능을 출력하는 코드라고 보시면 되겠고, 10.cpp에서 정의된 이제 최종적인 그 계산들을 불러와서 이제 하드웨어 성능, 이제 레이턴시, 뭐 그 레이턴시 그리고 그 에너지 소비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을 하는 코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뉴로심에는 다양한 기타 뭐 펑션 init.cpp, tile.cpp, 10.cpp 등 다양한 하드웨어를 정의하는 그런 파일과 연결하는 그런 코드들이 존재를 하고요. 대부분이 하드웨어 구성 요소에 대한 정의입니다. paint.py 코드는 이제 파이썬 래퍼의 코드 중에 하나고, 이제 학습을 수행하는 그 코드라고 보시면 되겠고, 파이토치를 활용해서 이제 C파 데이터셋에 대한 신경망 모델을 이제 학습을 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드웨어 특성과 양자화를 적용을 시킬 수가 있고, 또 이제 quantization CPU np info.py라는 그 코드에서 정의한 구조를 가져다가 사용을 하고, 여기서 이제 AI 모델 학습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러 가지 종류의 이제 그 세팅 값, 파라미터 값들을 변화를 시킬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배치 사이즈라든지 뭐 에폭, 뭐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조정을 할 수가 있고, 중요한 거는 이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non-linearity 이런 것들을 다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조정을 하는 거죠. 아래에서. 그래서 이런 소자의 비이상적 특성도 반영을 해서 조정을 할 수가 있고,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이제 조정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파일을 실행시키면은 이제 학습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보면은 이제 데이터 로드와 모델 코드라 해서 이렇게 쭉 있고, 아래도 더 있는데 이제 좀 양이 많아서 이 정도만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준비를 하는 과정들도 있고, 또 메인으로 여기서 이제 학습이 시작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출력된 거를 조금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저는 일단 32 에포크를 돌렸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실제 그 지금 현재 AI 캡스톤 디자인 프로젝트에서 활용하는 그런 그 소자의 특성, 비이상성을 반영을 하고, 그리고 소자 파라미터를 반영해서 저희가 직접 바꿔서 돌렸습니다. 일단 파이썬 그 래퍼에서 출력되는 걸 한번 보시겠습니다. 파이썬 래퍼 output.csv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 오른쪽과 같은 엑셀 형태로 이제 저장이 되게 되는데요. 보면은 epoch가 있고 average loss가 있고, 그에 따라 이제 accuracy가 나옵니다. 이거를 이제 왼쪽처럼 그래프를 직접 그려본 건데요. 보시게 되면 average loss 같은 경우에는 epoch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를 하는 걸 볼 수가 있고, accuracy 같은 경우에는 epoch가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32 에포크를 돌렸을 때는 84.53까지 갔는데, 한 100 에포크 이상 돌리면은 90 이상 더 완벽한 이제 accuracy에 도달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제가 출력한 결과는 이와 같습니다. 유로심의 출력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유로심 output.csv 파일로 이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걸 보시면 이 L이 이제 레이턴시고, 이제 E가 이제 소비 전력입니다. 그래서
forward,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제 학습의 4단계, forward, activation, 그리고 웨이트 그 계산하는 것, 그리고 웨이트 업데이트. 이렇게 4가지로 구성된 그 과정에서 이제 하드웨어 상에서 이제 레이턴시와 이제 에너지 소비를 이렇게 계산을 해서 출력을 한 값들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매 에포크마다, 각 에포크마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이제 에포크가 진행되는 거고요. 그래서 에포크가 진행됨에 따라서 이제 그런 에너지 변화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사실 32 에포크밖에 안 돌려서 지금 막 유의미한 변화가 있거나 한다고 보여지진 않았습니다. 출력은 델타 디스트리뷰션이라 해서 이제 각 가중치의 변화량 분포를 이제 출력한 데이터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각 에포크에서 레이어별 웨이트 값 자체의 통계적 분포를 기록한 웨이트 디스트리뷰션 파일입니다. 이 뉴로신 리졸퍼 이치 에포크 출력값 자체는 각 에포크에서의 뉴로심 결과를 이제 요약해서 출력을 한 것입니다. 좀 더 아까 전에 아까 전에 이제 뉴로심 아웃풋 데이터보다 각 에포크에서 더 자세하게 특성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